단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이제 즉각적인 예민한 반응과 스트레스 대신 묵묵히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외부 자극들에 대한 나의 내부의 반응들이 전과 달라지게 된 거죠. 나의 내부의 반응들이 달라짐으로써 나의 외부적 반응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나를 바라보는 외부의 것들도 서서히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 인생을 바꾸는 채널 마음비타민의 태성입니다. 마음비타민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을 돕기 위해 제작되는 최고의 영상들을 매주 1회 업로드하고 있으니 지금 구독하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안 받는 법에 대한 아주 쉽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시간순 단계별로 다루기 때문에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나에게 윽박지르고 못살게 구는 꼰대 직장 상사,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만 내는 동료나 친구, 때론 나의 말은 듣지도 않아주는 계속 똑같은 말만 쳇바퀴처럼 되풀이해서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가족, 거의 모두가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이 몇 있으시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들. 일단 알맹이부터 살며시 말하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스트레스는 나의 마음이 인지하는 기대치와 현실의 거리에서 옵니다. 나의 마음이 기대하는 어떤 것의 형상과 이 영상에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과 관계의 이상적인 형상, 현실 세계에서 마음이 받아들인 현상이 다를 때 스트레스가 생기죠. 고로 기대치를 낮추거나 현실 상황을 기대치로 상향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죠. 맞아요. 이론상으로 되게 쉽죠. 문제는 기대치를 낮추거나 현실 상황을 상향하거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쉽게 지속적으로 만드는가인데 정말 간단해요. 단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놓아버림과 나에 대한 사랑. 저는 놓아버림과 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아주 쉽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시간 단계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전, 지금이죠. 맞닥뜨렸을 때, 상황이 끝난 후로 나눠볼게요. 이 쳇바퀴 같은 사이클은 앞서 말한 마음이 인지하는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감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적지 않은 분들의 경우 거의 인생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고통받으시죠. 지속적인 놓아버림과 나에 대한 사랑을 통해 아주 쉽게 이 고리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황에 맞닥뜨리기 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마음속엔 문득 막연한 생각으로 직장 상사가 못되게 구는 상상, 동료들과 틀어지는 상상이라던가 혹은 직장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모든 걸 잘해야지 하는 생각 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생각들이니 행여 잡생각이 많다, 생각을 멈추고 싶다 등 자책하거나 나의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경우 인지하는 대로 살며시 따스히 그 생각들을 그저 바라봐 줍니다. 그렇게 따스히 살며시 바라보는 동안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그 생각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리가 생기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가라앉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놓아버림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나쁜 생각 빨리 없애야지 하는 의도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리의 법칙과 비슷하여 무언가 밀어내려 하면 반작용 법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저 따스히 마음속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안녕? 하고 바라봐주면 점차 제3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놓아버림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놓아버림을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으로서 걷기, 달리기, 수영과 같은 운동이나 요가, 마음챙김 명상 등이 있죠.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 놓아버림이 생활 전반적으로 스며들어요. 놓아버림의 연습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생각들이 다소 나에게서 멀어진 경우,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게 돼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무언가의 기대치 자체가 멀어지거나 사라지게 되고,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사건들을 접함으로써 같은 일을 겪더라도 충격이 최소화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죠. 그 사건이 내 것이 아니면 내 고통도 있을 수 없죠. 놓아버림을 한 후에는 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연습을 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과는 다른 것이며 더욱 고귀하고 강력한 힘이에요. 놓아버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감사의 연습은 한층 쉬워져요. 내가 제3자가 되어 마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게 되죠. 여기 숨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주는 자연에 대한 감사, 나를 숨쉬게 하기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나의 몸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안에 그것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믿음. 사실 깊숙이 들여다보면 행여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주기적으로 생각하며 현재 시간의 행복에 집중하지 못하는 길, 아니면 이 순간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는 길을 택하는 건 나의 마음에게 달렸죠. 둘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상황이 일어납니다. 직장 상사가 터무니없게 고함을 지르고, 동료나 친구들이 나를 시기하고, 다투는 가족들, 지속적인 놓아버림과 나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한 나의 마음은 똑같은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기에 이제 즉각적인 예민한 반응과 스트레스 대신 묵묵히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외부 자극들에 대한 나의 내부의 반응들이 전과 달라지게 된 거죠. 나의 내부의 반응들이 달라짐으로써 나의 외부적 반응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나를 바라보는 외부의 것들도 서서히 변합니다. 셋째, 상황에 마주친 후, 이 상황이 흐른 후 지혜로 똘똘 뭉쳐진 나 자신에게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토닥토닥합니다. 나의 마음은 이제 점점 어떤 상황이 와도 호수처럼 잔잔하고 여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확신마저도 내려놓음하며 그저 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채웁니다. 마음은 더욱 잔잔해지기도 하며 때론 황홀해지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 동료들,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 평화, 감사,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그들을 마음에 떠올리면 미움, 시기, 원망보다는 안타까움, 측은함, 연민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그들 자신에게서 고통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이 이해가 되며 와닿습니다. 더욱 자비의 마음이 커지며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응원하며 치유를 빌어줍니다. 그들 마음속 치유가 될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치유를 빌어줬다 라는 마음이 일더라도 또 내려놓음을 합니다. 마음 비타민은 모든 분들의 모든 의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